네,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시가 간다의 조용식입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1년 가까이 이제 지속되는 그 코로나와 정부의 이제 그렇게 그 들쑥날쑥한 방역 대책으로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길래 이렇게 깝깝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고통으로 인한 몇 차례 정부의 이제 3차 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평불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지루한 주제겠지만도 오늘에 직면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보냅니다. 근데 3차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서 200만원, 일반 업종에서 100만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10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법인 택시 기사 50만원 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정말 이 지원금이 얼마나 체감이 될는 건 모르지만도 결국은 가게 생활비에 조금이나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인용하여 선진국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3차 이제 봉쇄령을 내리면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1,300만원씩 일괄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독일은 기존 매출의 75%까지 우선 지원 후 정산하고, 일본은 160만원, 월 한 1,800만원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시급해야 하는 상임에도 누군가가 이에 대해 정치적 이런 인연과 노선에 따라서인지 모르지만도 그렇게 부르면 일본 가서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세뇌도 아니고 막상 자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거리로 내몰려 가지고 배고파 움츠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참 암담하고 이렇게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 역시 어려워지기에 코로나 대응 경제 정책은 흑자 재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이제 이건 대응 정책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조를 정하고 정부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빚에 또 빚을 내가고 거기 더블 빚을 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이중 상중고를 이제 겪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런 비상경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응은 지금 계속 재정 건전성의 여야가 논쟁을 불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 대부분은 정부 부채의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그런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언젠가 방역을 그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K 방역이니 뭐니 이제 하면서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지고 강제 행정 제한 영업 조치를 이행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정부 부채가 많은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과 선별지원금 7조 8천억, 이번에 이제 9조 3천억을 이제 투입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절감한 정부 지출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날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기점으로 가계와 기업 대출 총액이 약 3천조 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GDP의
1.57배에 이렇게 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는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해져 빈부격차가 이제 더 커질 것이라는 또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 기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제로 코로나가 될 때까지 코로나 방역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비트로 버티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뭐 언제까지 이제 강제영업 제한 등에 대한 이런 규제 속에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 코로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쩔 수 없이 독감이나 뭐 감기나 저처럼 대상포진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같이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일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 경제주체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재정 건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민이 있어야 뭐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정도 국가 부채를 감소할 때 미래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독일은 뭐 전쟁을 일으키고 패망을 하고도 그 패전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전부 다 부채를 떠안아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가 국민의 아니가 보호를 위해서 또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복지는 아예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결론은 우리 정부가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까지 지금까지 해왔지만 백신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고 이걸 스스로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이번 3차 지원금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불신불만을 잠재하기 위함인지 모르지만은 또 지급 기준이 정말 모호하고 2차 지원금 역시 지난해 그 7월달, 8월달 매출이 9월달보다 예를 들어서 많으면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그 정말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최소 그 기본 매출에 대한 산정도 없고 그냥 뭐 최대 4억 이하라는 기준으로 7월, 8월 월 매출이 지금 만약입니다. 500만 원인데 9월달 매출이 550만 원이면은 지원금에서 뭐 제외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았지요. 참 이거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왜 이제 최저 매출 상한선을 두지도 않고 따박따박 세금은 또 받아갑니다. 저는 또 부가가치세를 또 냈지요. 온라인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왜 지원금이 또 되지 않습니까? 최소 매출을 산정하지 않는 이러한 불공정한 그 지급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을 잘 내고 있다가 2020년도 너무 애로가지고 폐업을 했는데 그런 분도 결국은 뭐 지원 대상에 제외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세무서에서 정부에서 할 일이지요. 세무서에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그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참 깝깝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 안에 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들은 지원금 뭐 지급에 해당되지 않고 향후 2월달이나 뭐 3월달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돈의 쓰임새는 굉장히 필요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근데 내일 모레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좀 눈은 주고 눈은 안 주고 하니까 뿔병 부분만 더 많지요, 지금. 그리고 뭐, 정말 설 대목이 코앞인데 정말 필요할 때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조삼모사 선별 지원을 하는지 알다가도 지금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문에, 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부분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걸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정책을 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코로나는 작년 2월부터 이제 확산되었다 아닙니까? 근데 10개월 동안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왜 지원금을 차별해야 됩니까? 근데 정부한테 묻고 싶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뺏기만 하고 주지도 않으면서 작든 많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이달 말까지 2020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부가가치는 또 내야 됩니다. 2019년 말에 사업자 등록을 뭐 이렇게 했다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단지 뭐 2020년 1월 달이나 3월 달 안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지원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게 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같이 10개월 동안 아주 애로운 일을 겪었으면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또 매출이 이제 4억 이상은 지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도권에 보면 보통 큰 식당에 보면은 월 매출 따지갖고 3천만 원, 월 매출 3천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이 조금 초과되면은 결국은 1년에 이제 매출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공과금 내고 하면은 오히려 적자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규제 당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에 세금도 많이 내고 최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이 받아봤자 돈 300만 원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단초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강제영업 제한 조치로 엄청난 피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얄팡한 지원금 대상에서 제어되어 가지고 정말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오죽해서 뭐 메이저 방송도 아니고, 우리 이는 유튜브 방송에 저한테 하소연할 정도 되면 그 말 다인가 아닙니까?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제가 4억 이하에 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입에 본드를 쳐발랐는가 주둥이를 딱 다물고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책 잡힌 게 있는가?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또한 엎친 데 겹친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도에 16.4%에 올랐고 또 2019년에는 또 10.9%도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 이 부분 때도 지금 2중, 3중고를 겪고 안 있습니까? 참 답답하고 이제 참담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1인 이상을 두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조그만 식당에도 사람 하나 서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올해 임금은 코로나로 인해 노사정이 합의하여 지난해보다 1.5% 인상해가지고 8,720원입니다. 근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주유수당 1,744원을 추가하면은 결국은 만원 이상의 1,464원이 됩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이제 182만 2,480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유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쉬는 날에도 임금을 또 지급해야 되고 주 1회 이상 또 휴가를 또 주어야 된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들은 자연스레 이제 가족 이제 경영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더 구하기도 어렵고 경쟁이 또 치열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시험 치고 들어가야 될 그런 상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그렇다고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 장사를 이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구조적 모순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잘못하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뭐 사실은 이리 쭉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부부끼리 위장 취업 비슷하게 해가고 일 안 하고, 예를 들어 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신고하고, 그래서 근로자 업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업주가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그 범죄자가 안 되려면 돈으로 떼어야 됩니다. 근데 영세한 그 사업을 하는, 사업도 아니죠. 장사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그 돈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또한 각종 뭐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정임금비만 183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그 상여금은 월별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이래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이건 보너스 비슷하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2024년부터는 죄송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는 복리후생비하고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이제 포함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끝으로 최저임금 이외에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그 소상공인 관련 단체, 노총 등은 보다 합리적인 마음으로 이제 상생의 마음으로 최저임금의 지역별, 능력별 등의 차등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좀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지난 8일 그 국회에서 그 중대재난기업처벌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중소기업벤처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 그 연합회 직무, 그 해당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경총과 중앙,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이런 경제단체 뭐 장들과 함께 국민의힘한테 가갖고 뭐 공갈 비슷하게 뭐 그렇게 들이대고 또 민주당에 가갖고 또 간담회를 하고, 아니 우리가 얻을 거 얻고 했으면은 여야의 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경제단체들한테 그 따라다니면서 들러리를 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한 지붕에 두 가족이기 때문에 분명한 회장은 배동욱이고 법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김인정이고 뭐가 똥이가 된장인지도 모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금 모순된 점을 심층 취재해서 낱낱이 까발려 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지적과 의견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겠지만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거리 경상은 복리정전 외에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타단체에 널널이 쓰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향후 다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분명히 일러둡니다. 제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및 그리고 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정치권에 줄대고 줄 서지 마십시오. 해봤자 욕마당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뭐 시운을 하고 도용을 하고 뭐 국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거는 당신 개인들이 하고 절대 이 우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 20년 동안 소상공인 뭐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 운동을 해왔지만은 지금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못 볼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폭발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걸 제가 까발립니다. 향후 용시가 간다는 2년간 노선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방송이 정치에 왜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인방송이라고 정치를 논하지 못하는 그런 법 없습니다. 모든 게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개인의 감정에 다소 이제 비속어를 내가 남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용식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두들겨 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이해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보냅니다. 용식이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코로나는 저 멀리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굿나잇.